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요 이거를요 뭐 예를 들어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뭐 enjoy, finish, quit, 뭐 give up, stop, 뭐 deny 저 이렇게 외운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약간 어찌 보면 성의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얘네를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그냥 많은 지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무슨 뭐 그냥 구구절절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요 그냥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보이거든요. stop 뒤에 ing가 나온다, deny 뒤에 ing가 나온다는 게 보여요. 많이 읽다 보면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로 설명할 거 없고요. 여기가 오히려 좀 설명할 게 있겠네요. 자,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는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앞에 동사가 나왔는데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는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때 뜻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뜻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케이스는요 ing랑 수동사원형이랑 바꿔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바꿔 써도 된다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좀 간단하게 말하면 좋아, 싫어, 시작, 계속 이 네 단어예요. 좋아, 싫어, 시작, 계속이야. 좋아, 어딨어? like, love. 싫어, hate. 시작, start, 계속 이런 단어. 됐어요? 이런 단어들이 보통 이제 ing와 투부정사를 둘 다 쓸 수 있다. 이거는 별로 설명할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뜻이 달라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ing랑 to를 바꿔 쓸 수 없거든요. 의미가 달라지니까. 자, 근데 여기서 try, remember, forget, regre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저는 stop도 좀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stop까지. 이렇게 추가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좀 이렇게 여기다 좀 따로 쓸게요. 얘네들은요. 일단 쟤네부터 쓰겠습니다.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remember, forget, regret까지 쓸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이 다섯 단어 뒤에 to 쓰냐 ing 쓰냐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했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ing를 쓰면 가장 기본적인 뜻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해요. 다시 한번 ing를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뒤에 ing가 나오면요 뭐뭐 하는 것으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는 것. 자, 그래서 regret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이 ing를 쓸 때랑 to를 쓸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ing를 쓰면은 보통은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투부정사는 앞으로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remember나 forget은요. 그러니까 했던 것을 기억하고 까먹는 거고요.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고 까먹는 거예요. 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맥락을 잘 보세요. ing를 쓰면은요. 과거에 했던 거를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니까 ing를 쓴다는 것 자체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이 ing라는 행동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해본 거를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는 거니까. 됐어? 근데 투부정사는요. 이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앞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거니까 안 한 거야 아직.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뭐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뭐 이제 우산 챙겨가는 거 잊지 말아라 이런 거지. 그럼 우산을 아직 안 챙긴 거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그 행동을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즉 ing를 쓰면은 이미 한 거고요. 해본 거고 to는 아직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gret을 볼게요. regret ing를 쓰면 아까 말했죠? 가장 기본적인 뜻. 우리가 알고 있는 regret은 후회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을 후회하다예요. 됐어? to를 쓰면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to를 쓰면. 혹시 to를 쓰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요? 맞습니다. 뭐뭐 해서 유감이다라고 해석해요. 유감입니다. 우리가 유감스럽다라는 건 보통 비동사의 sorry,
to 동사원형 이렇게도 쓰죠. be slowly to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stop과 try도 좀 볼게요. 자리가 없어서 저 왼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stop ing를 쓰면 뭐다? 기본적인 뜻이라 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자, 근데 stop에 to 동사원형을 쓰면은요,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라는 부사가 돼서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stop ing와 stop to를요, 빠르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빠르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안 써도 됩니다. 자, 만약에 stop smoking이라고 써보고요, stop smoke라고 써볼게요. 됐어?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신이가 이제 담배를 피잖아. 그러면은 예시예요, 예시. 아, 오해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막 가서 이제 그러는 거야. 아, 담배 너무 많이 피는데 이제 담배 좀 끊어야겠다. 아, 너무 많이 펴갖고. 그래서 이제 stop smoking 하면은 담배 피는 것을 멈추다니까 얘는 담배를 안 핀다는 뜻이거든요. 금연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아래 거는 뭐야?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담배가 땡겨. 그래서 이제 여진이가 이제 갑자기 손을 드는 거야. 쌤 잠시만요. 왜? 저 담배 좀 피고 올게요. 갔다 와. 이게 이제 stop to smoke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stop to smoke는 뭔 말입니까? 담배를 피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됐죠? 그럼 결국 stop ing와 stop to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다 해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stop ing는 이 ing라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고요. stop to는요,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예요, 반대. 담배 피러 간다. 아니, 분명사 저거는 목적어 자리고 비부정사는 부사죠, 부사.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목적어는 아니에요. 목적어는 아니지만 자주 나와요. 이걸 구분하는 걸로. 얘는 고등부에서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물론 이걸 대입해서 해석을 해봐도 돼요. 근데 우리는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stop ing 나오면 이 ing 안 하는 거구나. stop to가 나오면 이걸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 내용이 막 그런 거야. 막 건강검진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몸 상태가 안 좋대. 그래서 나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stop to smoke 써버리면은 이제 담배 피러 가야지.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는 행동을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ry를 볼 건데, 이거를 구분하는 걸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해석을 한번 써볼게요. ing가 기본 뜻이라 했죠. 여러분, try 하면 우리가 흔히 시도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하죠. 그렇죠? 근데 시도하다라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하는 것을 그냥 한번 해보다? 한번 해보다. 좀 약간 이런 어감에 가깝고요. try to는 하기를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왜 헷갈려하냐면요. 학생들이 봤을 때 아니 ing로 해도 말이 맞는 거 같고 to로 해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try에 not smoking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고 not to smoke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담배 피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다라는 뜻이 되죠. 예를요. 아래 거는요. 담배 피지 않는 것을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럼 문맥상 뭐가 맞습니까? 아래 거가 아무래도 좀 더 문맥상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비교적 우리가 구별이 좀 쉽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쉬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공부라고 하면 해볼까? 공부.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studying English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다와 영어 공부하려고 노력하다라고 하면은 둘 다 대충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아요? 영어 공부하는 걸 시도하다, 영어 공부하려고 노력한다.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보면 됩니다. try의 ing는요, 약간 일회성,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회성. 그냥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느낌. try ing는 까짓 거 한번 이런 느낌. try to는 앞으로 계속 좀 이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지. 이건 try to. try ing는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번지 점프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번지 점프는 앞으로 쭉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번지 점프를 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건 좀 어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한다는 느낌이 되는 거고, 번지 점프는 그냥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이거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try ing를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서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 쓸만한 거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고, 특이한 거라고 해봤자 뭐 별로 그렇게 쓸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여기서부터 좀 설명할 게 많은데요. 24, 25쪽에 보시면 동명사를 이용한 구문들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죠. 그렇죠? 얘네들이 사실상 시험에 나오는 동명사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얘네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 다 너무 잘 나왔어. 하지만 그래도 특히나 더 많이 나오는 애들을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특히나 다 많이 나와요. 다 많이 나오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나오는 애들만 골라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별로 체크할게요. 일단 6번 7번은 별 3개. 그 다음에 8번 별 하나. 그리고 9번 좀 애매한데 별 반 개는 안 되나? 어쨌든 9번도 체크할게요. 9번도 좀 잘 나오긴 하니까. 그리고 11번 그리고 12번 별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한 게요, 별 3개짜리로 체크한 거는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한 거 위주로 좀 볼 건데 책에 당연히 없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6번부터 설명할게요. 6번부터. 자, 여러분 이제 6번을 하려면요 항상 세트로 나오는 애들이 있죠.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동사원형, 마지막 세 번째 be used to 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녀석들의 이제 의미 차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왜또 풀고 잤어요? 자, 일단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used to 동사원형 어떻게 쓸까요? 그거는 두 번째 거.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써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석을 써볼게요. 뭐뭐 하곤 했다. 얘들아, 그런데 이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거에 숨겨진 의미 혹시 아세요? 숨겨진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씨, 내가 할 말을 네가 하면 어떡해. 네, 맞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예요. 됐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를 이제 시제로 한번 차이를 더 볼게요. 이거 틀리 안 해도 돼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she is pretty 이렇게 하나 써보고, 그 다음에 she was pretty, she used to be pretty, has been pretty. 또 뭐 써볼까? 진행형으로 써볼까? is being pretty.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안 써도 돼요. 자, she's pretty. 이건 어떤 의미냐? 그녀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냥 계속 예뻐. 그냥 맨날 예뻐. 맨날. 언제 봐도 예뻐. 이게 she's pretty. She was pretty. 그녀가 옛날에 예뻤어. 지금은 몰라. 이거야. 세 번째, 그녀가 예쁘곤 했어. 옛날에 예뻤다고. 지금은 안 예뻐. 네 번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뻐. 됐어? 앞으로는 몰라. 예쁠지 안 예쁠지 몰라. She's been pretty는 뭘까요? 이건 아마 잘 본 적이 없을 텐데 이거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이 진행형은요 일시적인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평상시엔 별로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 썸녀가 있어. 예를 들어.
아니, 썸녀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그럼 법원 가야 돼. 잠깐만. 아니 그냥 예시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와이프 저 영상 안 봅니다. 됐고요. 자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 썸녀가 있어. 썸녀랑 같이 술 먹는다고 이거 중학생인데 그냥 예시니까 네. 자 예를 들어 썸녀는 술을 먹어. 술을 먹는데 별로 안 예쁘겠다. 근데 내가 술이 좀 취했어. 술 좀 이래서 딱 봤는데 술 취해서 보니까 좀 애가 예뻐 보여. 이게 she's being pretty예요. 됐어? 그러니까 일시성이야 일시성. 그러니까 잠깐 예뻐 보이는 거. 이게 she's being pretty. 알겠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ed 동사원형을 볼게요. be used 동사원형. 이거는요 반띵해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반띵. 여기 수동태죠? 사용되다.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서. 됐어?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세 번째 거는 해석을 미리 쓸게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왜 이런 해석이 될까? 이걸 알려줄게요. 왜 이런 해석이 되는 거냐면 얘들아 사실 이 used라는 단어에는요 이 used 자체가 익숙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얘 자체가. 왜 익숙한이라는 뜻이 있냐면요 얘들아 use라는 건 사용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use 들면은 사용된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얘들아 사용이 됐다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가 써봤다는 거잖아요. 이 마우스는 어때요? 사용된 거예요. 사용된 거. 사용된 거니까 실제로 used가 중고의라는 뜻도 있어요. 중고잖아요. 그렇죠? 사용된 거니까. 그리고 또 의미를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는 써봤으니까 이거를 또 다시 써볼 때는 이 마우스라는 걸 사용함에 있어서 내 입장에서는 익숙할 수밖에 없죠. 써봤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used가 익숙한이라는 뜻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용돼 본 거니까 익숙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익숙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ccustomed라는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요. 그건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은 비동사는 뭐뭐이다고요. 여기서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뭐뭐에로 해석이 되죠. 그렇죠? 전치사 to는요. 얘는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 합치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그냥 통짜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봤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시험 포인트. 자, 첫 번째 정말 단순한 버전은 얘네들에다가 밑줄 쳐놓고 뭐가 맞냐? 알맞은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고. 이게 단순한 버전. 약간 어려운 버전이 있어요. 고등부 버전. 그거를 좀 소개해 줄게요.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쓸게요. 자, 명사가 하나 나와요. 명사가 하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used to 동사원형 또는 ing 이렇게 나옵니다. 저거 그 다음에 동사 이런 패턴이에요. 문장 구조가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은 used to만 나와 있네? 앞에 비동사가 없잖아. B가 없잖아. 그럼 used to니까 당연히 동사원형 써야지.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냐면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얘가 주어야 주어. 그래서 뒤에 동사를 써놨죠 내가.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 used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be used to죠. 됐어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여기서 동사원형 슬래 ing 슬래를 고르라는 문제는 결국에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는 명사인지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한 명사인지 해석으로 푸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고등부에서 나오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사 자리에 주면은 이건 단순한 버전. 이렇게 관계대명사랑 연계해서 시험에 내면은 이제 좀 고등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e used to에 관련된 게 고등부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해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좀 많이 남았는데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7번입니다. 7번. 저 7번을 제가 별표를 3개나 쳤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어느 학교였더라 까먹었다. 대진고였나 정발고였나 까먹었는데 두 학교 중에서 한 군데에서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가장 최근 시험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cannot help ing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저는 cannot help ing. 근데 해석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공부하는데 진짜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헬프는 도와주다거든. 그럼 아무리 봐도 도울 수 없다잖아. 근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네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ing가 오는지도 모르겠어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헬프는 헬프 뒤에 투부정사 오거나 동사원형 오거나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또 ing가 왔어. 근데 또 여기서 안 끝나요. 얘가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는가? cannot, but, 동사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 cannot, help, but, 동사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얘들아 얘는 ing다 얘는 동사원입니다 얘는 투부정사다 오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헤어지는 거야. 뒤에 오는 형태도 달라. 근데 해석도 헬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려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되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걸 말해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help는요 놀랍게도요 돕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해석 도와주다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help는요 얘랑 같은 뜻이에요. avoid가 뭐야? 피하다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들아 avoid는 원래 목적어 자리에 뭘 맞죠? 동명사를 맞죠, 그렇죠? 그래서 동명사 avoid. 됐니? 그럼 이걸 대입해서 해석해 볼게.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됐어? 자, 이걸 피할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숙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숙제를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은 숙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숙제하는 걸 피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말.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의 help가 avoid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완성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아니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 여기서 벗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요거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맨 아래 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벗은 다 똑같은 녀석인데요. 이때 벗은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러나가 아니고요. 이 벗의 뜻 중에 벗이 전치사로 쓰이는 거 혹시 아세요? 전치사 중에서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원더걸스 노래도 있잖아. Nobody, nobody but you, 따따따따따 nobody. 그 nobody but you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고요. 이 뜻이에요. 이 뜻. 됐어? 이거 나올 때 니네 몇 살이에요?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08년생이라고요? 08학번. 와. 아 참고로 제가 대학 1년 늦게 가서 08학번이에요. 저 원래는 07학번인데 1년 늦게 가서 08학번이에요. 여진이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할 필요 없고요. 자 보겠습니다. 봐봐.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투부정사를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어요. 됐어? 투부정사를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네요? 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산하면 어때요? 저 35살이에요. 네? 아, 내가 틀렸어. 08분 20살 나오잖아. 28살. 아니 저 원래는 07학번이라고요. 1년 늦게 갔다고. 대학에 1년 늦게 갔다고요. 원래는 07이라고. 내 동기들은 07학번이라고. 맞네. 뭐가 안 돼요.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야? 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까지는 오케이. 자, 의미까지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뒤에 나오는 형태 외우는 거. 이게 문제였는데 솔직히 저는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일단
help가 avoid랑 똑같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avoid 뒤에는 ing가 와. 그러니까 똑같이 help 뒤에도 ing 오는 거야. 이렇게 외웠어요. 얘는요. 그리고 나머지 cannot은요. but으로 끝나니까 동사원형 썼어. but으로 끝나면 동사원형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cannot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투부정사야.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요. 이제 외우는 거는 뭐 각자 뭐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얘는요, 솔직히 고등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암기 시험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왜? 너무나 헷갈리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영작할 때 헷갈리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요, 그냥 이거 암기 시험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작을 하는 건데 이 표현을 알면은 맞추는 거고 이 표현을 모르면 틀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가리를 맞고 있어? 내가 해줄까? 내가 해줄까? 나 니 킥 잘 날리는데. 응? 아무튼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응용을 한다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알고 있나요? 문화부터. 이거 혹시 뭔 뜻인지 알아요? 피할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알았어. 피할 수 없는 뜻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서 고등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문에서 모의고사 같은 지문에서 첫 문장에 it is inevitable 뭐 that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절 이하 하는 걸 피할 수 없다. 대절 이하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랑 해석 똑같잖아요. 그죠? 해석이 똑같죠? 그렇죠?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원문에서는요, 이 모의고사에서는 이 표현이 없어요. 이 표현이 없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근데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윗글의 주제를 영작해라. 이렇게 되거든? 윗글의 주제를 영작해라. 근데 주제를 영작하는데 얘를 이용해야 돼. 본문엔 얘가 없어. 본문엔 얘가 없는데 영작할 때 얘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시험을 내는 겁니다. 이게 고등부 시험이에요. 알겠죠? 물론 중등부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2학년이 지금 현재 여러분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은요 단순하게 중등부 거만 학습을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얘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제를 말씀드리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제는요 원래는 다음 시간부터 내신 수업을 하니까 내신 수업 관련된 거를 할까 했는데 근데 기초법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그걸 내신 야 내신 껌이잖아. 중학교 2학년 야 솔직히 내가 하루 진도 나가면은 하루가 끝낼 수 있어요. 저희 학기 점수가 68점이었는데. 저 70. 내가 그러면 이것도 미리 얘기할게요. 화요일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중등부는요 점수 필요 없어요. 중등부 점수 필요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요. 점수요 못 받아도 돼요.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점수 못 받으면 저 엄마한테 맞아 죽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카바 쳐줄게요. 안 되는. 진짜로 이거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1학기 때 아까 내가 장성준 그 내신 대비 했다 했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중간고사 시작할 때. 그래서 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진짜 부탁을 했어.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을 못 보면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저 커버 쳐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해갖고 내가 진짜 전화했어요. 전화해갖고 뭐라고 했냐? 어머님 중등부 점수 필요 없다고.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이제 집에 가고 엄마 선생님이 영어 조져도 된대. 또 이러지 말고 이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골자는 점수를 못 받아도 된다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내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중요한 거지. 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학습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면 솔직히 그냥 다 암기하면 돼요. 그냥 다 외우라고 하면 돼 내가. 그냥 야 본문 다 외워, 외부지문 다 외워 이러면 돼. 내 입장에서 더 편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하면요 고등학교 때 망해요. 무조건 망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효율적인 학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지 뭐 다 조져도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어찌됐든 이 동명사 파트 사실상 다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끝났어요. 방금 한 게. 그럼 이제 예기상 문제는 좀 다 풀어줘야겠죠, 그죠? 야 그때 나 저기 뭐야 중물할 때 한 10분 만에 다 풀었는데 니네도 어? 양이 늘어났어요. 아니야. 주문서보는데 양이 많아요. 아니야. 26에서 31까지 풀어오세요. 대신에 오늘 수업한 내용은 딱히 필기할 건 없습니다. 네, 그것만 해보세요. 26에서 31까지. 근데 단어가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나왔어요? 어? 아,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거기 이제 그 단어장의 상단에 보면은 이게 파트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거기 프레이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단어 따로, 프레이즈 단어 따로 이렇게 나눠진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따로 놓고. 자,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쉽게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거 처음.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